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3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9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4%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수급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 570억,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2,3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가 좀 끌어올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둘 다 매수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확실히 계속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에서도 그래도 매도세는 끝났다. 그런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자체가 점점 낮아지던 그 추세가 사실 오늘 이 양봉으로 인해서 조금 추세가 단기 추세가 끊어졌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 쪽으로 힘이 실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저점 부근에서 조금 위험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지수 자체는 좀 방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근래의 코스피 거래량 대비해서 좀 많은 편에서 속했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제 전쟁을 더 할 수 없을 거다라는 평가도 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도시를 하나둘씩 탈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소식 속에도 이제 러시아 쪽에서 최후의 방법으로 전략 핵을 쏠 수도 있다. 그런 좀 위험천만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물음표고요.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될 때마다 원자재라든지 이런 주식 시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이르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상황을 지켜보자.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 하락 추세, 그런 고점 하향 추세는 약간 끊어졌다. 그리고 최근에 이틀 연속 이렇게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뭐 큰 매도 없이 진행이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매수를 했다. 하지만 이때까지 계속 매도해왔던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월 달이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정말 이제 하루하루가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느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저도 이제 사실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최대한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조심해서 나쁠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시장이 강하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코스닥. 그래서 이 고점 라인을 조금 더 넘어서 이제는 61선 위까지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해주었고요.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수급 자체가 좀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그런 대형주, 실적주보다는 이런 기술주, 메타버스 관련 기술주라든지 그런 관련 비메모리 관련, 파운드리 관련 기술주들도 최근에 좀 야금야금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힘을 좀 받아가지고 코스닥 쪽에 힘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월봉도 보시면은 코스피보다 훨씬 반등을 많이 했고요. 지금 큰 음봉 이후에 절반 가까이 지금 회복을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확실히 힘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 위주로의 그런 시장이 돌아올 것인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수급 자체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코스닥 시장 위주로 좀 이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6일 정도 수급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코스닥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금 하락했지만 1216원 정도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 증시도 다 이제 니케이까지 3%까지 반등하면서 꽤나 이제 반등을 했음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보다는 반등을 많이 못했다. 그래도 코스닥 기술주 위주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37%로 여전히 이제 높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다음 FOMC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0.5%까지도 그 이상으로도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했기 때문에 또 그때 돼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해서 또 그런
그 금리 인상이 또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저점 매수로 이렇게 네, 반등을 좀 하고 있지만 이 반등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물 지수는 네,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 모두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또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박스권 안에 갇혀가지고 적정 시점에서 좀 계속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네, 좀 조심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증시 보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900원 상승해서 7.76% 마무리했고요. 12,500원으로 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도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오늘 장중에 꽤나 이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거래량이 좀 죽어 있는 채로 유지가 되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한 번씩 터져주는 그런 코오롱 플라스틱만의 또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는 날을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된다. 그러고 특히 최근에는 지금 주가가 좀 올랐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른 채로 점점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쐐기형 수렴 패턴이라고 할까요? 상승 수렴 패턴을 완성을 시키는 상태에서 조만간 이제 좀 수급이 네, 실리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10만 주 또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 주었습니다. 218만 주네요. 그래서 네, 전일 대비해서 거의 5배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움직였고요. 가볍게 이제 의문선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61선 넘어서 이제 띄워주었고요. 상당히 이제 의미가 깊었던 날이었던 것은 61선 위로 이제 주가가 자리 잡았던 그 시기가 요때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반년 만에 네,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61선 위로 좀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고요. 그동안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증시도 좋지 않고 그런 움직임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상승 반등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야 드디어 이제 이런 상승 패턴의 움직임을 만들었고 21선이 완곡히 이제 들면서 이런 전형적인 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잠깐 21선이 드는 듯 했지만 그대로 이제 밀리면서 주가가 또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확실히 좀 힘이 붙었습니다. 조금 더 힘이 붙었다면 이제 121선 13,000원도 조금 더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겠지만 오늘은 뭐 크게 더 상승은 하지 않았고요. VI까지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지만 뭐 네, 그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요때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때 이제 수소 테마를 타고 대세 상승을 하던 그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때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작은 편이기도 하고요. 요때 이제 거래량이 꽤나 이제 터졌을 때를 비교했을 때는 1,000만 주 이상 터져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량은 1,000만 주 이상 터져주는 회전율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럼 또 이제 역사적인 날이 올지 한번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하루에 이제 20% 이상, 네, 15%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날이 주기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이 상당히 이제 좀 세력 종목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평소에 좀 올라오던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하고 이제 정상적인 좀 흐름으로 왔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네, 이때와는 이제 이때 오버슈팅이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수소 테마를 타고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수소 테마에 대한 그런 조금 지연성, 네, 그런 산업에 대한 그 가시화가 조금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빠르게 진입을 했다.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수소법도 지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그 수소 테마에 좀 힘이 실리기도 하고 수소법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네, 전형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탄다면 네, 21선을 타고 점점 이제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좀 힘이 더 붙는다 싶으면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이때까지 거래량이 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터지는 날과 터지지 않는 날의 그 차이가 굉장히 심했는데, 자 이제 앞으로의 그 향후 일주일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면 이제 60일선까지도 이제 이평선이 좀 정상화가 되면서 우상향 차트를 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12,000원을 돌파를 강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13,600원 정도, 요때가 이제 요 여기가 네 이제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상승 추세 제대로 타면 네 전고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2만 원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월봉상으로는 이미 이제 하락을 끝내고 강하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주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 그런 초입기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수급은 이제 기간 8만 주, 그 다음에 외국인이 11,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좀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상승이 나왔다는 점, 그게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좀 뭔가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다. 일단 사모펀드 쪽에서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 수급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만 좀 움직이던 그 주가가 조금 다르게 지금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뭐 매도 매수를 막 반복적으로 하면서 사실 뭐 코론 플라스틱에 대한 주가를 잠깐 끌어올렸다가 잠깐 끌어내리는 뭐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JP모건 이외에도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왔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식을 뭐 와보면 뭐 사실 코론 플라스틱에 대한 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수소 관련한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코론 그 그룹 자체에서 지금 이 수소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자체의 이미지를 이제 수소 관련 기업으로 좀 변모를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수소 생산부터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차 부품에 이르는 것을 이제 신사업으로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소식을 보면 네, 수소차 탱크 부품용 소재, 수소차용 하우징 소재, 수소차 특화 소재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우징 말고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탱크 부품용 소재와 하우징 소재, 그 다음에 특화 소재 이렇게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왔고요.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내연기관보다 훨씬 무거운 배터리 팩이 사용되기 때문에 경량 부품으로 무게 상쇄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경량 부품으로 플라스틱이 이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조금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차 수출도 조금 타격을 입는데 거기보다도 지금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한 그 성장성과 그 다음에 그런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롱 플라스틱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POM 그 플라스틱 가격이 올라가면서 성장의 그 매출도 이제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는 점이 이 주가 상승을 또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번처럼 큰 폭의 또 상승이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꾸준히 좀 성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특히 이제 안정적인 그런 실적이 나오는 그런 이 재물을 가졌으면서도 그런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고론 플라스틱 이번 상승을 네, 하락으로 바로 메우지 않고 이대로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